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대법원으로 가야죠. 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니까 어제 그 대법원이 예상하고 달리 원심을 깼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기환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송이라는 게 돌려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고등법원에 너희들이 잘못 판단했다. 이건 유죄니까 돌려보낼 테니까 제대로 다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 1심하고 2심이 엇갈렸었잖아요. 그중에서 1심이 맞다. 1심이 유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이 맞다라고 선언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고 2심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3심에서는 다시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일종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10대 2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관 모두 모여서 판단했는데 10명이 유죄라고 본 겁니다. 그냥 취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크게 두 가지 발언 가지고 지금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사진은 조작됐다. 이 발언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거는 기억이나 인식이 아니라, 2심이 이렇게 봤거든요. 기억이나 인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2심에서는 그 말한 사람의 이 입장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다면, 이 3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선거인 입장에서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네. 이것도 사실의 공표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실이라고 봤거든요. 특히 대법원이 이런 점까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한 적이 없다. 왜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지금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영상이? 예, 그 쟁점이 됐던 두 개를 한번 그럼 듣고 오죠. 우선 한 가지 쟁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 방송 출연 발언, 예,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볼까요?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자, 요 두 개 발언이 쟁점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소수 의견도 있었거든요. 아까 10대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수 의견은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냈는데, 취지만 말씀드리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수 의견이 그 선거인단, 국민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수 의견에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점도 짚었습니다. 다음 과정이 좀 중요할 텐데, 역시 쟁점은 그럼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파기 환송됐다라고 해도 이게 확정을 지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기 자판이었으면 네. 자판은 스스로 판결,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줄여서 자판이라고 부른 건데, 양형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환송된 거니까 다시 해야 되거든요. 환송심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음흠. 그래서 어제 뭐 현직 판사한테도 물어보고 변호사들한테도 3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에 뭐 예측하는 게 다 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뭐 만일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재상고를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든지, 언제까지 상고 이유서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봤을 때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굉장히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변론을 안 해도 돼서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상고심은,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들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사실 그에 앞서 지금 재판부 배당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 배당하고, 지난번 2심 재판부가 다시 이걸 맞는 건 아니죠. 네, 다른 제외가 됩니다. 예, 파기 환송이 되면 지난번에 2심을 했던 그 재판부는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형사 6부였는데
이제 대리부를 보통 둬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안 하면 다른 데가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가 형사 7부인데 형사 7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배당해야 되고 또 변론해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만약에 결론이 나왔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또 재상고, 다시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준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급 법원을 거슬러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취지가 분명하다는 걸 담아서 양형은 2심에 고등법원에서 하시오라고 돌려보낸 거기 때문에 양형의 자유는 있지만 유죄를 무죄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너는 이거 잘못 판단했으니까 유죄라고 생각하고 다시 결론 내려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만약에 그 대법원이랑 다른 판단을 하려면은 완전히 다른 증거 같은 것들이 새롭게 나와야 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네, 증거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이 재판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 좀 미스테리한 것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파기환송심에서. 뭐 진범 잡힌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면 뒤집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재상고를 무조건 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려고 하면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내에는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뛰는 건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논란들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헌법 84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예외는 있죠.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건 그런 것들은 아닌데 문제는 불소추가 어디까지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불소추냐 아니면 형사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불소추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 해석이 엇갈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는 지금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네, 지금 법에서도 그걸 놓고선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논란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결과 나오고 나서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반응 먼저 전해드리면은요. 좀 뒤늦게 전달받았어요. 일정하다가 노동자들 만났다가 한 30분쯤 뒤에 전달을 받았는데 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예,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쓴 페이스북 글까지 보면 명확한데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대선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 판결을 때문에 뭐 후보를 물러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어제 바로 비상의원총회를 했거든요. 예.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 부당한 대선 개입을 대법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원 불러서 비판을 할 겁니다. 지금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 대법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균택 법률지원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이 저렇게 몸부림을 쳐도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는데 꽃길을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었냐 이런 의심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 탄핵해야 된다 이런 글도 쓰고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명계 최대 조직이라고 하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논평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밤에 벌어진 일들 또 정리해 볼게요. 어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네, 어제 판결 예상하셨어요?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다들 뭐 얘기를 네.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뭐 예측하기도 했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이제 재판하고 정치하고 좀 두 개 분리해서 먼저 재판 얘기부터 하면은 예.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예. 이게 너무 롤러코스터다. 이게 1심과 2심과 다시 3심?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어떤 증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래 사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뭔가 예측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1심에서도 물론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게 징역형까지 나오겠냐. 벌금형 정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근데 갑자기 징역형으로 빵 때려버리고 2심에서 갑자기 무죄가 나와버리고 갑자기 이것도 막 다 뒤집히고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건 판사 복불복이구나 그냥. 어떤 판사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겠다. 저는 뭐 유불리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 이 정파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2명 중에 지금 10명이 이제 이 주류 의견 그리고 2명이 소수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 10명이 공교롭게도 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소수 의견 2명 낸 사람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서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뭐 보수든 진보든 다 했고 박성재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다 기각했잖아요. 그건 정파에 상관없이. 근데 오히려 법원이 더 정파적인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있는 거고. 다만 그 10명을 임명을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때가 맞긴 하지만 이 법조계에서의 성향 분류 뭐 이런 걸 보면은 다양한 10명의 대법관이 좀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뭐 그거는 이제 성향을 분류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고 이제 예.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게 정파적으로 지금 해석이 될 여지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대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 저도 이제 다 읽어보고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다른 분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것도 그 백현동 협박 발언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을 우리가 이렇게 확정해 볼게라는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게 법률심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쓰는 거는 좀 엉성해 보인다라는 거에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게 약간 졸속으로 된 거 아니게 한 6만 페이지 정도 됐는데 다 읽어보기를 한 거냐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랑 속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일단은 형사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데는 3개가 있는데 지금 형사 6부가 이거 2심에서 했기 때문에 빠지고 형사 2부하고 형사 7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은 네. 뭐 다른 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런데 대법원 심리하고 달리 이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공판 기일이 열리고 피고인 출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서류가 가잖아요. 서고법에. 네. 다시 그러면 서류 검토하는데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자 심리 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저 대선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일자는 무산이 돼요. 그게.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고인이 안 나오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할 수는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선 전에 2심이 다시 서고법에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시 재상고를 하면은 대법원에 또 확정이 돼야 되거든.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아예 한 안 달을 넘길 나온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뭐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한 뭐 징역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는 건데 당해 선거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자체가 지금 2022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2015년, 하나는 2020년. 피선거권이 박탈이 안 되고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당의 선거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 못 미칩니다. 이게 화성시장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0년에 화성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2014년에 재선이 됐는데 이게 2010년께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처음 게 무효형이 되고 2014년은 그냥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재선이 아니라 초선이 돼버리고 대신에 계속 현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의 이 자격에는 이후에도 다만 정치적 논란이 있을지언정 자격에는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 250조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허위사실 공표죄.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법이 있으니까 근데 당해 선거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전 선거에 이게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오늘 2부에 이런 궁금증들 지금 혼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변호사 손소 변호사와 함께 오늘 원래 탐정 손소 미스테리한 사건을 푸는 날인데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좀 아주 간단하게만 하나 짚으면은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킬러 문항 풀러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도 보수 쪽 겨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당장 나오는 메시지가 단일 대우에 변함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지층 결집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중도 공략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바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대선판이 상당히 지금 술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잠시 후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변호사 출신 박균택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 또 앞으로의 대응 방안 직접 듣기로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후에 이런 판결이 있고 나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후 4시에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또 이제 대행이 된 상황이었죠. 탄핵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또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는 계속 만지작 거렸지만 이걸 더 진행시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어제 갑자기 상정이 된 건가요? 네, 갑자기 순서를 바꿔가지고 상정을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최상목 부총리는 바로 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그날 사의를 표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걸 또 재가를 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가 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어. 그날까지는 임기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재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뭐 사상 초유라는 표현도 이제는 그냥 좀 무감각해진 것 같은데 대대대행 체제가 되게 된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거든요. 네. 뭐 사유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가담을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할 때 지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본 건데 이것도 지고 있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바로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탄핵 카드를 연이어서 꺼내가는 거는 그 뭐냐 지금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 어제 막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뭐 화풀이성 탄핵이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국무회의 무력화하고도 연결된 것이냐 이런 또 분석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게 판결 분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 제가 물어봤을 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강성인 의원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국무회의 무력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국무위원들이 15명 이상은 돼야지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탄핵이 되면 이제 14명밖에 안 남게 돼요. 그래서 국무회의 자체가 안 열리게 되고 이러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서 입법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사실 제가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런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까지 계산을 해서 한 건지 그보다는 좀 시선을 돌리고 그다음에 어떤 응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대법원 압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법원 압박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혹시라도 최종 결론이 날까 봐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갑작스런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상정. 물론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탄핵안 투표까지 가진 않았지만 상정은 됐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진짜 뜬금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고 대법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뭐 분풀이가 됐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 도대체 최상목이 뭐 이를테면은 협상을 잘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의 비판은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총체적인 다들 무책임이다. 민주당도 굉장히 무책임했고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14명 이하로 된 거는 네. 한덕수 사퇴하고 김문수 또 대선 출마한다고 사퇴하고 뭐 등등등 뭐 이거 내란에 뭐 관계된 사람도 또 사퇴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국민의힘도 이제 무책임하고 민주당도 무책임하고 참 이게 무책임하게 이를 게 없다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행 체제가 된 혼란의 국정 상황. 민주당 의원 연결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